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태까지 저에게 보내주신 메일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아쉬운 점, 조롱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보내주신 메일 179건을 하나하나 확인을 했고 아직까지 몇십 건 정도의 메일을 더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다 읽어보고 당내에 전달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 유튜브 채널의 특성과 한계, 그간 소통의 부재와 비판에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침 그 시기에 헬마우스 하원기 CP님이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사과한다는 영상인데 여기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또 보니까 20대 남성으로서 민주당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수많은 분들한테 메일이 왔다는 걸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글 설문조사 형태로 이걸 만들고 있고 데이터 마이닝도 하고 주류 언론에서 다루고 정치권에서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을 올렸기에 저에게 보내주신 179개 항목을 먼저 다 모아가지고 헬마우스 팀에 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원기 CP님한테 메일을 보내드렸고 여태까지 하원기 CP가 받은 걸 다 포함하면 1000개가 넘을 텐데 하나하나 지금 꼼꼼히 읽어보고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이걸로 계속 주목받고 소통 창구로서 역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민주당에서 제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청년들과 더 나아가 우리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보다는 보다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고 있는 헬마우스 팀에 전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구글 폼에 참여한 의견들만 하더라도 응답이 무려 890개나 됩니다. 여기에 저에게 보내주신 메일 179건과 헬마팀이 받은 메일을 합치면 이미 1000건이 넘는 자료들이 모인 셈이고요. 그걸 또 연령별, 직업별로 나눠서 매우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고 있기에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당내에서 변화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자료들을 정리 중인 셈이고요. 그래서 헬마우스 팀 새로운 소통 연구소를 돈줄 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간 헬마우스 팀은 일베 유튜버들에 맞서다 고소고발을 당해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돈줄을 낸 거고요. 혹시 마음을 함께 하실 분들은 새로운 소통 연구소, 저기 무슨 전화번호 같지만 계좌번호입니다. 저기로 돈줄을 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와 많은 시민들은 헬마우스 채널의 등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고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았지만 뉴미디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정치권에선 헬마팀을 보며 갸우뚱한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헬마우스 팀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모로 양질의 콘텐츠를 뽑아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의 채널로는 젊은 층의 유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 청년 스피커 양성, 그리고 연대, 그리고 특히 정치와 무관한 문화예술 등 새로운 채널 양성에 초점을 맞춰 여러 갈래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드러나면 안 되기에, 한마디로 정치가 묻으면 안 되기에 끝까지 제가 말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긴 합니다. 아무튼 뉴미디어 환경에서도 되게 중요하기에 앞으로라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원내대표 합동토론회가 오늘 오전에 이뤄지게 됐죠.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윤호중 후보는 문재인 정권 내 검찰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박완주 후보는 대선 앞두고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윤호중 의원은 180석을 보유한 만큼 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특히 지금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2단계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지자분들은 금년 내 처리도 굉장히 늦다. 빨리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라 라고 하고 있지만 속도를 빨리 내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윤호중 의원의 주장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예전에 윤호중 의원을 돈줄 내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모로 품격 있고 겉으로는 허허 웃는 상이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개혁적인 윤호중 의원을 개인적으로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언론이 어마어마하죠.
김어준 총수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선 이때다 싶어서 계속 김어준 죽이기에 돌입된 것 같은데요. TBS 5년 출연료 23억 맞나? 공개해라. 지금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서 김어준 총수의 혈세가 쓰이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황보승이, 윤한홍 의원 등은 김어준 씨를 계속해서 흔들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시민들한테는 역풍을 제대로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니들 국회의원 한 명당 4년간 국세가 30억 이상 드는 게 맞냐? 세부 내역 공개해라. 제발 당신들 세금 내역이랑 부동산 내역이나 똑바로 제출해라. 내곡동 LCT도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반응도 있었죠. 200만원 밖에 안 되나? 청취율 독보적인 1%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해서 김어준을 공격하고 있죠. 조선일보를 보더라도 신나서 보도를 하고 의혹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데, 김어준 총수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고 탄로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 오바들 하지 말라며 그 에너지로 내곡동 취재, LCT 취재를 하길 부탁드린다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틀린 말 뭐가 있습니까? 기득권 세력들의 비리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이렇게 김어준 총수를 지적하는 거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티즌들은 전곡을 찔린 기레기들 좀 아프겠네. 예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보이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받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김어준 총수가 압도적으로 시청률 1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게 못들하는 짓인지 참 모르겠고요. 오히려 저러니까 시민들한테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10%도 안 된다, TBS가 입장 발표를 하기도 했네요. 몇 가지 간단하게만 요약해보면,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김어준 출연료를 지급하는 건 탈법적인 출연료 지급 행태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구두계약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았고, 올 3월부터 KBS 라디오도 서면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고, 구두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여태까지도 단 한 차례도 문제된 바가 없었고,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김어준 출연료가 200만원이고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 이거에 관련해선 정부 주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는 없고, 다만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방송사와 개인 간의 출연료는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고요. TBS가 서울시 예산으로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해선 여러 한계 속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로 재정 자립도를 높여 서울시 예산 의존 비중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압도적 청취율 1위를 보이고 있고 무려 연간 70억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TBS 라디오와 TV의 1년 제작비를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하네요. 오히려 저들이 저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하다가 김어준 씨의 압도적인 능력만 만천하에 알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열등감, 시기, 질투, 그리고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김어준 총수한테 쏟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보이죠. 그리고 김어준 씨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서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는 쿠키뉴스 단독 보도와 관련해선 개인정보에 해당돼서 본인 동의 없이 TBS가 공개할 수는 없는데, 다만 김어준 총수가 직접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고,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쿠키뉴스의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다음 대선이 코앞으로 온 상황에 민주진영 인사들을 야금야금 하나 둘씩 꼬꾸라뜨리고 있는 게 그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권위 훼손, 다음으로 주위 사람들 떠나게 만들고 3단계로 고립시키기. 물론 김어준 총수는 저런 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저들이 김어준 총수만을 집중 타격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선 우리 각자가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